저는 메타버스 대학원을 맡고 있는 우택입니다. 오늘 신중에도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 잠깐 먼저 인사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우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노인 교수님 잠깐 인사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게임즈 라이프의 조영훈 교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소셜 컴퓨터의 이원재. 미래공간 연구실을 차지입니다. 반갑습니다. HCL 테크랩의 윤상호입니다. 아이리스텔에서 오디오 연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전략대학원 박승태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특허 저작권, 법과 기술 이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혈기술랩의 안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기술경영학부 이철우 교수라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 쪽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걸로 그냥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이 뭘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타버스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이 지향하는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와서 성공적으로 서바이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미래 역량들을 기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이미 많이 익숙하겠지만 이 소설책에서 등장했던 현실과 가상의 융합 세계가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 책상에 앉아서 지금 키보드와 마우스로 접속하던 메타버스가 있었다면 최근에 주목받는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터치를 하면서 경험하는 메타버스이죠. 근데 카이스트가 지향하는 메타버스는 저런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현실 가상 융합 세계로서의 메타버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상 세계를 지향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가상 세계는 이 보는 창이 너무 작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상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창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게 만들려면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처럼 가벼운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는 순간 우리가 가상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미래를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세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 3.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현실 가상 융합이라고 이제 2007년도에 만들어진 정의가 있습니다. 이 2007년도에 만든 이 정의는 이 가상으로 정강된 물리 공간과 또 물리 공간과 연결돼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의 융합,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카이스트에서 정의한 카이스트가 메타버스 대학원을 처음 만들면서 정의한 이 새로운 정의는 현실 가상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확장 가상 세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을 매개로 현실을 확장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혼자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세계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세계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또 이 가상을 매개로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매개로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 공간에서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적인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 각자 만들어 놓은 여러 메타버스가 하나의 유기적인 가상 세계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도 필요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기술들이 필요한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많은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수준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마켓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이 A 정도 된다면 지금은 기술이 다 뭐 B, C, D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할 일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연구를 통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저는 기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뭐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지만 이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지향하는 바는 크게 이 글로벌 융합 R&D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우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국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시킬 건지가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서 기술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대시키고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또 경제에 대한 이해도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 대학원은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3개 단과대학 6개 학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도 이해해야 되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경제 경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틀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문화기술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학원의 시작은 문화기술대학원의 지금 학제 전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또 관련되는 연구는 포스트 메타버스 연구센터에서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을 지금 KT, 도넥트, 갤럭시 코퍼레이션, 네이버, 유니티 코리아, NC소프트, 메타 등등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과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산학협력 과제를 통해서 같이 연구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과는 6개라고 했었는데 문화기술대학원을 포함해서 디지털 인문사회학부, 전산학부, 전기 및 전자공학부, 기술경영학부,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날짜로 이제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 변화는 현재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이 문화기술대학원 산하의 학제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어제 날짜로 동과대학 소속의 메타버스 대학원이 됐습니다. 명칭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원래 명칭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발로 열고 학제 전공 발로 닫고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영어로는 그냥 메타버스 프로그램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로 이제 이 영어 명칭은 Graduate School of Metaverse로 바뀌었고 공식 명칭도 메타버스 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장에는 메타버스 대학원으로 이렇게 찍히고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희망하면 메타버스 학제 전공이라고 찍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메타버스 학제 전공을 찍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학제 전공이라고 졸업장에 석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년 정도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오셔서 인사드린 분도 계시지만 이 학제 전공 프로그램에는 지금 20분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이 교수님들하고 컨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연구실에서 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좋을지 논의를 할 수 있는 할 시간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 소개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학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이제 다 필수로 해야 되는 게 한 3학점 정도가 있고 메타버스 대학원에 들어오면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3학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인데 지금 예전에 지금 CT AR 프로그램들이
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CT 대학원 소속인데 그 경우는 그 프로그램의 필수 과목도 들어야 되지만 CT 대학원의 필수 과목도 동시에 들어야 돼서 선택의 폭이 좀 좁았다면 메타버스 대학원은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과의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이 따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대학원이 독립조직이라서 메타버스 대학원의 필수 과목을 들으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이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석사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골고루 듣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과목, 핵심 과목, 심화 과목 이렇게 콜스트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석사 때는 가능하면 기초나 핵심 과목을 듣는데 한 트랙에서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인문사회, 기술, 경영 골고루 여러분이 과목을 듣고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박사 과정에 지나간 학생들은 이미 석사 때 이제 골고루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정해진 선택한 하나의 트랙에서 깊이 있게 심화 과목을 여러 과목을 듣는 걸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은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 하나를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학협력인데 이 분야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을 해라 하는 게 과기부의 요청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산학협력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목에서 산학협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지금 CEO들이 이쪽 관련되는 분야의 CEO들이 제시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면 이제 산학협력을 한 것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기초 과목들을 아마 듣게 될 거고 첫 학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제 AR 프로젝트를 듣기를 권장합니다. 욕심 내는 분들이 있어서 첫 학기부터 내가 필수 과목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시면 여러분도 힘들고 같이 해야 되는 여러분 동료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필요한 기초 과목을 좀 충분히 들은 다음에 지금 필수 과목인 프로젝트 과목을 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연구실이 배정이 되고 연구실이 배정이 되면 연구실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산학 과제라든지 정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자율융합 과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3팀이 매 학기 선발이 됩니다. 이 팀은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융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하는 차원에서 같은 연구실 소속이 아니어야 되고 또 전공도 같은 사람이 아닌 팀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과제를 우리가 평가해서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지금 소정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플러스 또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수료한 사람들은 기업 인턴이나 해외 인턴 가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앞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회사들과 같이 연구할 기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생기는 몇 가지 이제 변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제 명칭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율융합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산학협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 같은 프로그램에 공간을 배정하지 않는 게 학교의 원칙인데 우리는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상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자재들이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자재가 최근 이제 공사가 끝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지난달에 됐고 추가적으로 원래 예산으로 여기에 미디어 월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월이 들어오면 각종 컨텐츠를 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볼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필수 과목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AR 프로젝트 과목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과목의 성격이 원래 산학협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산학협력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미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두 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제안이 지난번에 학생들로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교수님들하고 논의해서 가을 학기에 개설될 때는 ABC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SU로 바꾸면서 동시에 산학협력에 나는 참여했다 하면 수업을 들은 걸로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계획들도 있는데 지금 아직 이거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미 이제 뉴욕대학이랑 지금 협력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작년부터 뉴욕대학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것들은 공동의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작년에 논의했고 추가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뉴욕대학의 학위를 카이스트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쪽 지금 그쪽에 뉴욕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과목들 중에 우리랑 비슷한 과목들은 뉴욕대학 과목을 들은 걸로 카운트를 하고 또 꼭 들어야 되는 과목 한 3과목 정도를 뉴욕에 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들으면 뉴욕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비용도 굉장히 또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뉴욕에 파견을 가려면 이게 개인적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 한 4, 5만 불을 가지고 가도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뉴욕이라서 그걸 개인한테 부담하게 할 수가 없고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계획들은 국내 기업에 가서 하는 인턴, 해외 기업에서 가서 하는 인턴들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향후에 우리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이고 특히 이제 해외 대학 지금 이 메타버스 대학원에 관심 있는 해외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할 것 없이 많은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이랑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이제 방문 연구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특히 이제 중점 이제 협력 대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NYU이기 때문에 NYU 교수님들이랑 협력하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고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석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주로 과목들을 충분히 들어서 가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우선 기회가 아마 돌아갈 것 같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또 석사들도 짧게는 2개월, 박사는 3개월, 또 공동 학위를 지금 갖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파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항공료와 체제료 정도 지원을 하면 또 그쪽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가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이 또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메타버스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우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가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실무 역량을 기르는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R&D 인력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뉴욕이랑 가서 뭐 할 거냐를 작년에 교수님들하고 뉴욕대학을 방문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아이템 중에 뭘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메타버스가 가장 빛나는 영역은 제가 이야기하는 다이스 영역인데 아주 경험하기 어렵거나
경험하기 불가능하거나 아주 상상의 공간이거나 이게 경험할 수는 있지만 돈이 너무 비싸거나 그래서 이제 difficult하거나 impossible하거나 아주 creative하거나 지금 expensive한 이런 경험을 대체해 주는 걸로 메타버스가 유용하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시작은 사람들의 재미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재미적인 요소를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특히나 뉴욕은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인데 이 좀 심심한 대전에서 뉴욕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메타버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지난번에 뉴욕 대학 교수님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여기에 동의하는 다수의 뉴욕 대학 교수님들이랑 우리 올해부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시도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적인 요소는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오겠지만 뉴욕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장점은 미술관, 공연장, 관광지 이런 것들이라서 첫 시작은 뉴욕에 있는 미술관 경험을 카이스트에 있는 미술관에서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카이스트에 있는 미술관을 갔는데 마치 뉴욕에 가 있는 것처럼 또 뉴욕에서 미술관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미술관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굉장한 챌린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13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13시간의 시차를 넘어서 여기에 우리가 깨있는 시간은 뉴욕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 경험의 캡처라든지 그 경험의 재현 같은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술관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이게 안 나와요.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우리가 처음 냈다기보다는 메타에서도 새로운 미래의 미술관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작년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것도 비디오가 있는데 안 돌아가면 나중에 홈페이지에 이 비디오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에서 경험하는 뉴욕의 재미 이런 것들을 앞으로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1차적으로 중점적으로 뉴욕 대학이랑 협력하는 연구 과제로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뉴욕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개는 이런 정도로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공간을 어떻게 결합시킬 건지, 또 결합된 공간에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주게 할 건지,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게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여기에는 우리 메타버스 대학원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가거나 이런 연구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실험실에서 지금 한쪽 벽면은 우리 미술관, 한쪽 벽은 뉴욕의 미술관을 가지고 공간을 결합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지금 테스트베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가서 했던 워크숍 사진들 지금 생각보다 메타버스는 우리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분야를 선도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대학원 입시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짧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대 교수님께서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의 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사전에 사전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예. 정석 교수님 또 오셔가지고 소개 인사 한번 하시죠. 이미 다 지적했 네. 아니, 저 기술경영 학부에 있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제 메인 연구 분야는 블록체인 쪽이고요. 또 수업으로는 여기 등록돼 있는 광주대학이고요. 그렇죠.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대략적으로 한 20개 정도 돼서요.
그것들을 입시, 학사, 그리고 교과, 그리고 연구, 뭐 기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각자 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추가적인 질문들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및 학사 관련된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박사 선발 예정 인원 및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우선은 선발 예정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여러 명, 10명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특비 장학금의 기준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월에 박사는 한 1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석사는 한 9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입학 전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기술대학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입학 과정 상대 단계 준비할 설계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그 대학원 카이스트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저희 1차 서류 면접을 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차 면접을 진행하고요. 1차 같은 경우 그 전형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카이스트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일정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4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5월 13일 날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면접 전형을 5월 16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4일 그때 이제 금요일일 텐데 금요일에 이제 면접 전형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는 6월 20일 날 이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심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장점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첨부 서류들과 함께 원서 안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를 열심히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한 명당 15분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15분 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 대학교 또는 관련이 직접적으로 타 학과에서 지원할 중점적으로 보는 점이 궁금합니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꼭 타 대학교나 타 학과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볼 것 같아요. 왜 메타버스 대학원에 본인이 적합한 인재인지,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연구 중심 대학이잖아요, 카이스트는. 그래서 왜 본인이 연구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연구실에 문화기술대학원의 메타버스 대학원으로 입학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두 대학원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군데로 지원했다가 다른 한 군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입시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메타버스 대학원 또는 문화기술대학원 또는 다른 대학원 이렇게 따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겸임으로 하거나 전임으로 하거나 이제 각각 다른 대학원 다른 프로그램들에 이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연구실이더라도 그 교수님이 가진 어떤 프로그램별 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연구실이더라도 다른 이제 대학원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리고 한 군데로 지원했다가 다른 한 군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나요? 이 파트는 옮길 수도 있지만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지도 교수님 그리고 옮기는 학과의 지도 교수님 아니면 다른 과에 있는 이렇게 교수님과 얘기를 해서 그런 파트들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석박사 병행할 수 있는지, 파트타임 가능한지, 그다음에 직장인 전형으로 주말 야간 강의 개설되는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니실 수는 있는데요. 다니시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일반 장학생으로 오셔야 됩니다.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기술대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소속기관 추천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소속기관장의 직인을 받은 추천서를 가져오시는데 이제 그 추천서 안에 보시면은 그 등록금과 뭐 어떤 일부 생활비를 이 소속기관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라는 이제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 장학생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신에 문제는 저희가 파트타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야간 수업이라든지 직장인을 야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개설되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장학생으로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일반 대학원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타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컨택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입학 후 3월 이전에 지도교수님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합격한 후 연구실 컨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실 때 뭐 석사든 박사든 상관없이 지도교수님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으시고 박사 지원서에는 지도교수를 적는欄이 있는데 그 적으시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또 들어오셔서 지도교수님이 되시는 분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도교수님을 컨택해서 같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퍼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지도교수를 이제 매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에 대략적으로 개강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를 매칭하셔가지고 그 이제 행정팀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전 컨택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합격하신 이후에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께 컨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과과정인데요. 교과과정 도형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생성과 상기 과정 관심이 있는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전공책을 정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문택kim 교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나 실제 과목들의 구성이 어떤지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트랙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성과 향후, 그다음에 경영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은 여러분들이 그 수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범주화를 해놓은 것이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교차해서 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히려 교차해서 수강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측면, 그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스트럭처들에 대한 어떤 구조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서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연구나 자기의 졸업 진로가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될지 설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과 3번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저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뭐를 질문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혹시 이번 교과 내용이라고 질문을 하신 학생이 여기 참석했나요? 온라인에 혹시 교과 내용은 상세 실러버스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 교과 과정에 대한 항목들과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요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싶은 학생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VR 시뮬레이션 관련 과정 커리큘럼, 이 질문을 한 학생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이 질문도 뭐를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하지만 예를 들어 VR 시뮬레이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루는 수업은 아무래도 전산학이나 기술 전공하신 교수님들 수업으로 수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같은 VR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그 기술적인 경험이 사람의 인지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신 이정문 교수님 수업이 더 적절할 수 있고요. 또 VR 시뮬레이션이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응용되거나 확장되거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 안에 경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려면 사실은 또 경영 트랙의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는 사실은 독립된 주제라기보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가 몇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구성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점에서 그 주제를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굉장히 다른 교수님들이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채팅에 질문 많이. 제가 아니라고. 제가 네네. 그리고 연구 분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개발 지식 유무인데요. 대학원에서 기초 코딩 지식 기술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 그다음에 해당 분야 숙련도가 낮으면 지원하기 어려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특정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일단 개발 지식 관련해서는 일단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고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연구실마다 이제 실제로 코딩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심 있는 연구실 부분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은택 교수 혹시 말씀 주시고 아까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되죠. 해당 연구실 내용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NIV와 조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문택 교수님도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NIV 측 이제 메타버스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긴밀하게 이제 그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협력 연구도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예정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공동학위도 추진 중이므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 전형 발표 자료의 경우 향후 특정 연구실에서 진행할 구체화된 연구 계획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차승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 어떻게 연구를 풀어나가고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참여 기회인데요. 현재 이제 메타버스 뮤지엄을 주제로 자율 융합과제를 선정하고 이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문택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 같이 자율 융합과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 뮤지엄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참여 교수님마다도 이제 연구 과제가 있으시고 뭐 산학 과제도 있을 거고 국가 과제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연구 과제 참여 기회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사전 질문들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괜찮고요. 지금부터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정할 게 있는데 저희 그 메타버스 대학원은 일반 장학생을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기관 추천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반 장학생, 직장인 분들은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셔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그 포인트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상 같은데 보니까
이미 안 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안 되는 거죠. 네, 점점 아마 그 부분은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부분이 이제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입학은 할 수 있지만 이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동시에 이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는 T.O.를 하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향후에 우리가 이제 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T.O.가 좀 자유로워지면 지금은 카이스트 내 T.O.가 굉장히 지금 팍팍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자유로움이 생기면 일반 지금 직장인한테도 업무를 개방하는 걸 지금 이제 검토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지금 26분 정도 계신데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네. 전에 J-POP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J-POP이 어렵다고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J-POP 학생도 들어올 수 있는지 혹시 그 J-POP 학생이 T.O.나 교수님의 컨트롤을 잡아먹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김재기 선생님이 그 답변은 제가 드렸는데요.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부 출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J-POP이 허용이 될 수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정말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담기관에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전담기관에서는 딱히 아직은 답을 못 주는 상태인데요. 되도록이면은 일반적으로 시입생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수배를 그렇게 진행해라 좋기 때문에 차후에 확실해지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규정상은 사실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 규정상 약간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수님 그 경우에 이제 저희 학과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학생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왔던 학생인 것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롭게 지원을 해서 선발이 되신다면 그 경우는 그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건 학생이 가능하죠. 어려운 시간 내서 먼 길을 오셨는데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나중에 입시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하고 좋아하려고 하는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주는데 전문 아바타이클 하시는데 전문용어랑 관련해서 좀 안내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괜찮습니다. 전문연 지금 몇 자리? 전문위원 T.O.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입학하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1학기에 2명이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2명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문연 T.O.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문연이 많이 진학하면 할수록 이 T.O.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문연 T.O.가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아, 네. 지금 예정하시는 분들은 진로 질문을 좀 다시 반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소리 때문에 소리가 소리가 자꾸 안 들려서 질문은 그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나 앞으로 이게 그 어떤 길로 가게 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거는 워낙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 우리 졸업생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우리 교육 목표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나는 학교로 진출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학교로, 나는 기업 연구소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기업 연구소, 산업체 연구소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창업하는 가고 싶은 사람들은 창업하는 거고 각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진로가 대체로 결정이 되고 카이스트 학생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자기가 노력하면 뜻하는 바대로 하는 것 같고 제 연구실 졸업생들을 보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연구소에 정출연이나 이런 쪽에 가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뭐 기업으로 가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쯤 되고 그런 것 같고 아주 균형 있게 각자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뭐 질문 없으면 이제 나중에 여기 오신 교수님들한테 또 따로 아마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진학하고 싶은 연구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질문 이제 몇 개를 받고 없으면 이제 교수님들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연구실 저희가 그 매학기 메타버스 자체 인턴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인턴을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각 개별 연구실별로 인턴들은 교수님별로 또 그 채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인턴 개별 연구실에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대학원 자체 인턴 아니면 또 개별 연구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도 따로 질문이 더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그 메타버스 대학원 입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